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사람들 왕래가 잦은 왕복 6차선 대로변 타이어 가게 뒤편에 불법 쓰레기산이 숨어 있습니다. 2,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2,000제곱미터, 약 600평 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쓰레기산 주위로 4m 높이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 골목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울타리 한쪽이 바로 옆 정비업체 쪽으로 쓰러질 듯 기울어졌습니다. 위험하죠. 쓰레기가 무대기로 일단은 넘어오면은 사람 사고도 날 수 있고 저희 작업하는 공구들도 다 망가질 수 있고 위험하죠. 반경 100m 안에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있는데 작년 여름에는 이 쓰레기 더미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 중에 불이 나가 열로다가 붙을까 봐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그냥 되게 조급했죠. 소방차가 한 10대 이상 왔던 것 같은데. 땅을 빌려줬다가 쓰레기 산 때문에 곤경에 빠진 땅 주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 한쪽에 쌓여 있는 마대자루들 수백 개는 돼 보입니다. 자루 속에는 샛노란 비닐이 가득하고 비닐 위에는 성면 제거, 철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가에서 지정 폐기물로 규정해 취급과 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이제 정체를 숨기려고 마대자루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쓰레기산. 오! 가파른 쓰레기산을 오르자 초입부터 건축 폐자재들이 눈에 띕니다. 전선이 들어가 있는 전기 매트가 햇빛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고 등유를 담았던 통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등유, 청정 등유. 이 안에 등유가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너무 위험한 게 너무 많네. 자동차 전조등 덮개와 타이어, 통으로 뜯겨져 나온 문짝도 눈에 띕니다. 나가라고!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가! 내려와! 쓰레기 투기 업체의 간부입니다. 부장님, 여기 성면 봉투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모르지. 야, 날아와! 내려오라고! 아니, 내려와! 성면 봉투는 이런데 불법 투기하면 내려오라고 지금! 내려오라고 내려와. 내려가니까! 아유! 위험해, 이러시면 안 돼요. 내려가니까! 부장님, 근데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성면 봉투 있잖아요. 나는 모르다고 했잖아! 이 자리는 원래 농지였습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던 부부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2006년 이후 땅을 임대로 내놨습니다. 여기서 재활용 회사를 운영할 거라고 했던 임차인 채모 씨는 2015년부터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더니 6년간 이렇게 쓰레기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남편은 4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내 문 씨는 3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쌓아놓는 것 같더라고. 내 가슴에 쌓아놓는 것 같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1시고 2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괜히 쓰레기가 막 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막 1시간, 2시간씩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임차인을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2,000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6억 원. 1, 2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가 지어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요. 나가야 내보내지. 나가질 않는 거 어떻게 내보내지. 쓰레기는 싸놓고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고.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 씨는 딸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처벌하고
투기자가 땅을 다시 원상복구해 놓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으로부터 돌아온 건 땅 소유주가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가해자한테는 명령이 이제 여러 차례 나갔고요. 저희 폐기물관리법 48조에 토지 소유주한테 어떤 일정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행을 못하면 이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그런 단계죠. 피해자를 형사고발한다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환경부 쪽에 물어보셔도 아마 동일한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기한 내에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땅 소유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한 달 조금 더 넘게 한 2달 가까이 시간을 주신 거죠.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피해를 보고 고통을 얻고 있어서 피해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피해자인 건지 가해자인 건지 민원인인 건지 범법자인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당국에 신고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곤지암 쓰레기산의 주범 최 씨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거액을 손에 쥔 최 씨는 그 돈으로 경기도 곳곳에 자기 땅을 사들였습니다. 곤지암 쓰레기산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경기도 광주의 한 공터. 약 4,000제곱미터로 3억 5천만 원을 주고 최 씨가 지난 2018년 부인 명의로 구입한 땅입니다. 여기까지 다 그 땅인 건데 40여 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땅. 쓰레기 불법 투기업자 최 씨가 작년 6월 이 땅의 지분 42%를 5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남의 땅엔 불법 쓰레기산을 만든 최 씨는 정작 자기 땅엔 쓰레기 한 조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큰 돈벌이가 되면서 투기 장소도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고속도로와 가까운 경북 성주. 창고 건물에 숨긴 경북 의성. 해안가 부두에 쌓아놓은 전남 영암. 처리 비용만 70억 원이 드는 충북 진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경부가 파악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은 전국적으로 407곳, 161만 6천 톤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6만 톤, 경북 45만 톤으로 경기와 경북의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남, 전남 순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발견된 쓰레기 산만 41만 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먼저 쓰레기 투기는 범법 행위지만 1차 수사가 경찰이 아닌 지자체 소관입니다. 환경팀의 폐기물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 소도시나 군단위는 공무원 한 명이 이 모든 업무를 다 맡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직폭력배가 연관된다든가 행정처분하고 이러면 협박을 좀 받죠. 그런 거 퇴근할 거 아니냐, 밤길 조심하라고 퇴근하면 죽이겠다. 근데 이게 건절이 안 되는 게 일선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울 그게 안 되잖아요.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 사건 아니다 그러고 특사경 소관이다, 시해 소관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폐기물 사건이 유야무약하다가 땅 주인 앞으로 다 넘어가니까 모든 처벌이 폐기물 투기범들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쓰레기 투기 조직은 전국적으로 기업화됐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단속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게다가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돼 있다는데 경찰은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쉽게 큰 돈을 벌겠다는 범죄자들과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이 물론 주요 원인이지만 여기에는 쓰레기 처리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치곤란한 쓰레기들을 먼 바다에 싣고 나가서 버리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넘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6년부터 육상 쓰레기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됐고요. 네. 2019년부터는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 안에서 나는 쓰레기는 모두 우리 땅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쓰레기 양이 또 늘어났으니까 상황이 더 녹록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처리 시설은 부족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